살려줘. 누나. 차가운 생활관 바닥에 웅크린 채 한도윤 이병의 입에서 흘러나온 절망적인 속삭임이었습니다. 21살 청년의 눈가에는 이미 마른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바로 30분 전 윤상혁 병장이 도윤의 귓가에 대고 중얼거렸던 말이 아직도 귓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야 곱상아, 오늘도 화장실 청소 내가 해라. 얼굴이 고우니까 변기도 깨끗하게 닦겠지? 그 순간 생활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15명의 병사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직 도윤만이 온몸을 떨며 그 굴욕을 견뎌내야 했죠. 도윤의 하얀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입대한 지 겨우 한 달, 하지만 그에게는 이미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곱상한 외모 때문에 시작된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편지를 받게 될 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그들이 어떤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과연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도윤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웃음과 눈물이 있는 사연이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부대 새벽 5시. 매서운 바람이 점호장을 가로지르며 병사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둠에 젖어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포성 소리가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차렷. 김중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점호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자세를 바로 잡았지만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도윤 이병. 키는 167cm로 또래보다 작은 편이었고 하얀 피부와 큰 눈, 오똑한 코가 어린 소년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거친 군 생활로 인해 점점 남성적으로 변해가는 것과는 달리 도윤은 여전히 앳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한도윤.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도윤이 움찔했습니다. 윤상혁 병장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26살의 윤상혁은 키가 180cm가 넘는 덩치의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었죠. 네, 병장님. 도윤이 큰 소리로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당번 내가 서라. 화장실부터 복도까지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네. 점호가 끝난 후 도윤은 청소 도구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이미 사흘째 연속으로 청소 당번을 서고 있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저 곱상한 놈 진짜 여자 같네. 뒤에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수군거림에 도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서도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일부러 맨 나중에 먹게 하여 찬밥과 국물만 남은 찌개를 먹어야 했고 훈련 시간에는 가장 무거운 장비를 메고 다녀야 했습니다. 한도윤, 너 진짜 남자 맞냐? 윤상혁이 다른 병사들 앞에서 도윤을 조롱했습니다. 얼굴도 곱상하고 목소리도 가늘고. 혹시 여장을 하고 군대에 온 건 아니냐? 다른 병사들이 웃어댔습니다. 도윤은 붉어진 얼굴로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절망스러웠고 밤에 잠들 때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굴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생활관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야 도윤아, 여기 와서 앉아봐. 윤상혁이 자신 옆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아니야, 여기 와서 앉으라고. 윤상혁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다리 좀 모으고 앉아. 여자처럼. 병장님. 뭐? 안 들리나? 결국 도윤은 다리를 모으고 앉아야 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생활관에 불이 꺼지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 시간. 하지만 도윤에게는 하루 중 가장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야 곱상아. 윤상혁의 속삭임이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내 군화 닦아놨냐? 네, 닦아놨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아침에 확인해 볼게. 만약 깨끗하지 않으면 알지? 도윤은 대답도 못한 채 이불 속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윤상혁은 항상 트집을 잡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연일 계속되자 도윤의 몸과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체중은 급격히 줄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에서 생기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절망은 일주일 후에 찾아왔습니다. 오후 훈련 시간 윤상혁이 모든 병사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한도윤이가 우리에게 재미있는 걸 보여줄 거야.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쁜 누나들을 닮아서 그런지 우리 도윤이도 예쁘거든. 그래서 오늘은 여자 흉내를 내보라고 할 거야. 병장님, 그건 너무. 뭐? 안 할 거야? 결국 도윤은 다른 병사들 앞에서 여자처럼 걷고 여자 목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웃어댔고 다른 부대에서까지 구경을 올 정도였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이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도윤이 당하는 괴롭힘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까지 표적이 될까봐 모른 척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박일병이 다른 동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윤 병장한테 찍히면 우리도 끝이야. 도윤은 점점 절망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달 만에 주어진 면회 시간. 도윤은 거울을 보며 최대한 괜찮은 척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야윈 얼굴과 수척한 모습을 누나들이 보면 걱정할 게 뻔했거든요. 한도윤 이병 면회 나오세요. 면회실로 향하는 도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나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느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도윤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세 누나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첫째 누나 한이나, 둘째 누나 한인주, 셋째 누나 한인서. 모두 30 전후의 나이였지만 평소보다 더 단정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아. 셋째 누나 인서가 먼저 일어나 동생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변화된 모습을 본 누나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너 많이 말랐구나. 첫째 누나 이나가 동생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에요, 누나. 저 괜찮아요. 운동 많이 해서 그래요. 도윤은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누나들의 매서운 눈에는 모든 게 다 보였습니다. 여기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가져왔어. 둘째 누나 인주가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도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멸치볶음까지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누나들. 도윤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누나들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소라면 잘 먹던 동생이 조금씩 조심스럽게 먹는 모습이 영 이상했거든요. 도윤아, 군 생활이 어때? 힘든 일은 없고? 인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다들 잘해주시고, 선임들도 좋으시고. 도윤은 거짓말을 했지만 목소리가 자꾸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면회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여기 도윤이 가족분들이시네. 윤상혁이 큰 소리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거짓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누나들이 일제히 윤상혁을 바라봤습니다. 첫인상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윤이를 돌봐주고 있는 윤상혁 병장입니다. 윤상혁이 인사를 했지만 누나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어때요? 이나가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정말 순하고 착해요. 너무 순해서 문제일 정도로. 윤상혁이 비꼬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분들 모두 미인이시네요. 특히 막내분은. 혹시 연예인이세요?
윤상혁이 인서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면회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이가 이렇게 곱상한 게 집안 내력인가 봅니다. 여기 오시는 길에 남자들 시선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계속되는 무례한 말에 누나들의 얼굴이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병장님, 면회 시간인데 왜 여기 계시죠? 인주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 잠깐 인사만 드리려고요. 우리 도윤이 잘 부탁드려요. 윤상혁은 마지막으로 도윤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고는 나갔습니다. 윤상혁이 나간 후 면회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도윤아. 이나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사람이 너를 괴롭히는 거냐? 아니에요, 누나. 그냥. 도윤아, 우리한테 거짓말하지 마. 인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표정을 보면 다 알 수 있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지? 도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당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누나들의 표정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한테 뭐라고 하겠다고. 도윤이 말을 마치자 누나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알겠어, 도윤아. 이나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들이 해결해 줄게. 누나들 괜찮아요. 제가 참을게요. 아니야. 이건 참는 문제가 아니야. 인주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날 때까지 누나들은 도윤을 달래주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면회가 끝난 후 도윤이 생활관으로 돌아오자 윤상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음험했습니다. 면회실에서 누나들에게 당한 모욕이 그를 더욱 격분시켰거든요. 우리 도윤이 왔네. 누나들은 잘 갔어? 윤상혁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네. 도윤의 대답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윤상혁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도윤에게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누나들이 너무 건방지던데? 나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야. 윤상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윤상혁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나들이 윤상혁에게 차가운 반응을 보인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이미 예상했지만 결국 그 대가를 자신이 치러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윤상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어. 특히 마지막에 날카롭게 쏘아보던 시선. 용서할 수 없어. 그럼 이 곱상한 놈으로 풀어야지. 그래서 말인데 오늘 밤에는 특별히 벌을 받아야겠어. 벌이요? 도윤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할 일이 많아. 윤상혁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악의적인 만족감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불편해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박일병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면회 온 것도 잘못이라고? 하지만 그의 양심의 소리는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그날 밤부터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도윤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는데 새벽 4시에는 또 깨워서 일을 시켰습니다. 도윤은 몽롱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눈이 감겨서 제대로 볼 수도 없었고 손에 힘이 없어서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윤상혁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집중해. 서울 강남의 한 카페. 평소 같으면 가볍게 만나는 자리였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세 누나의 표정이 모두 심각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이나가 편지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편지에 적힌 도윤의 절망적인 심정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나는 오랜 군 생활 경험으로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군대 내 괴롭힘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가혹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야겠어. 인주도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둘째 누나로서 막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있었습니다. 인주는 군사교육 전문가로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병사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기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인서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인서는 법무관으로서 이런 사건들을 수없이 다뤄왔습니다. 가혹행위의 법적 처벌 기준도 잘 알고 있었고 증거 수집 방법도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분을 밝힐 때가 됐어. 이나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윤상혁이라는 놈이 우리를 무시했잖아. 이제 제대로 보여줄 때야. 세 누나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윤상혁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세 누나는 각자의 전문 분야를 활용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상혁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윤상혁은 여전히 도윤을 괴롭히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오늘도 특별 메뉴가 준비되어 있어. 윤상혁의 악의적인 미소를 보며 도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누나들에게 편지를 보낸 지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누나들이 편지를 받긴 한 걸까? 설마 못 받은 건 아니겠지? 도윤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거대한 톱니다.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곧 나타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부대에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새벽 6시 부대 정문에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분명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뭐지? 저 차들은? 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곧이어 부대 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체 병사는 즉시 대강당으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전체 병사는 즉시 대강당으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병사들은 서둘러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도윤도 다른 병사들과 함께 뛰어갔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왠지 자신과 관련된 일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강당에 모인 병사들 앞에 중대장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대에 중요한 분들이 방문하셨습니다. 모두 단정히 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윤상혁을 비롯한 몇몇 병사들이 뒤를 돌아보았고 그 순간 윤상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맨 앞에는 육군본부 감찰단 소속 대령이 걸어오고 있었고 그 뒤로는 헌병대 간부들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윤상혁의 시선은 그들이 아닌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맨 뒤에서 걸어오는 3명의 여군 장교들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들의 어깨에는 눈부신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중령, 소령.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바로 며칠 전 면회실에서 만났던 바로 그 세 누나들이었습니다. 윤상혁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술집 아가씨라고 조롱했던 그 여자들이 군 고위 간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찰단 대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육군본부 감찰단 김대령입니다. 오늘 이 부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강당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부대 내 가혹행위와 신병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고 특히 한도윤 이병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윤의 이름이 불리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도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첫째 누나 이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한이나 중령입니다. 이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전 이 부대를 면회 왔을 때 한 병장이 저희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나가 윤상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연예인이냐고 술집에서 일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동생을 곱상하다며 조롱했습니다.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병장은 몰랐겠죠. 자신이 조롱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둘째 누나 인주가 나섰습니다. 저는 육군 교육사령부 한인주 중령입니다. 군 교육 및 훈련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주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한인서 소령입니다. 셋째 누나 인서도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군 관련 법률 업무와 군사법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상혁의 얼굴은 이미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롱당한 그 순간부터 이미 조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막내 동생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낱낱이 파악했습니다. 감찰단 대령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윤상혁 병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상혁은 다리가 후들거리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한도윤 이병에 대한 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들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동료 병사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박일병이 먼저 증언했습니다. 윤 병장이 매일 도윤이한테만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밥도 제일 나중에 먹게 하고 다른 병사들 앞에서 여자 흉내를 내게 했습니다. 무릎으로 기어서 바닥 청소를 하게 했어요. 밤새 잠도 못 자게 했습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윤상혁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마침내 도윤도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누나들의 격려하는 눈빛을 받고 힘을 냈습니다. 매일 온갖 굴욕을 당했습니다. 외모를 가지고 놀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도윤의 증언에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누나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감찰단 대령이 윤상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상혁 병장, 이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까? 윤상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증거도 확실했습니다.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결국 윤상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헌병들이 앞으로 나와 윤상혁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윤상혁 병장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죄로 구속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강당에서는 숨죽인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토록 무섭게만 여겨졌던 윤상혁이 무력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모든 병사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이나가 강당에 모인 모든 병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괴롭힌 신병의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인주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복수가 아닙니다. 모든 병사들이 고개를 들어 그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왔습니다. 인서가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대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성장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감찰단 대령이 나섰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에는 특별 관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사들은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 중대장이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나가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윤아, 누나.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잘 견뎠어. 이제 괜찮아. 이나가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인주와 인서도 동생을 감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병사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나가 다시 병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계급이나 권력이 진짜 힘이 아닙니다. 진짜 힘은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힘이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인주가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인서의 말에 모든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일병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함께해요.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도윤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강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거웠던 공기가 따뜻해졌고 병사들의 얼굴에도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감찰단 대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를 계기로 이 부대가 정말 모범적인 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의 휴가 후 도윤이 부대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먼저 윤상혁은 영창에 구금된 후 불명예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혹행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든 부대의 경고 사례로 공유되었습니다. 부대 생활도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운동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웃으며 지내는 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진짜 힘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계급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지요.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내 건강하세요.